예, 잘 쉬었습니까? 3주차 2강, 40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의문론적 윤리 이론, 의무론적, 윤리 이론은 옳음, 가는 상관없이 규정하지 않으면 옳음을 좋음의 극대화로 해석하지 않는 입장이다. 어떤 행위가 올바른지는 어떤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로 혹은 그 행위가 하나의 사례로서 속할 수 있는 어떠한 규칙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의무론적 윤리론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행위 의무로는 개별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 반면 규칙 의무 규칙 의무로는 해당 개별 행위보다는 이 행위가 하나의 사례로서 포함되는 규칙에 주목한다. 카턴의 윤리학은 대표적인 규칙 의무론에 속한다. 규칙 의무론은 이라는 맥락에서 칸트의 윤리론을 이해할 때는 정언 명령의 제1형식을 주고 다루게 된다. 명법의 제1형식은 당신이 보편 타당한 법칙이 되기를 동시에 바랄 수 있는 경륜에 따라 행위라 이다. 행위자가 깊이 숙고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경륜은 주관적이다. 이런 경륜이 객관적 실천 준칙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경륜이 보편적 형식을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에게 규범화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가 보편타당을 유지해야 한다. 윤리적 명령이 될 수 있다. 거짓, 거짓 약속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거짓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필요에 따라 약속을 어기게 되므로 약속을 한다는 것, 하나의 보편타당한 규칙으로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칸트에 의하면 거짓 약속을 하는 것은 그르다는 결론이 이른다. 로전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로는 의무론적 윤리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정의로는 선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로운 제도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로전가 자신의 정의론을 목적론의 윤리 이론이 아닌 의무론, 즉 윤리 이론에 입각해 전개하는 것은 목적론적 윤리 이론의 대표적이 공리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자신이 정의론을 순수 절차적 행위로서 다루기 때문이다.
선과 정이 우월관계되는 측면에서 선을 정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목적, 결국 인간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효율성을 사회 규범으로 세우는 것이다. 반면 정을 선보다 우선하는 입장은 선의 추구하는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정은 어떠한 선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전의 공정성의 정의로는 선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로운 제도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어, 선과 정의 우월관계는 측면에서 선을 정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목적론적 윤리론 공리주의 결국 인간의 욕구를 최대로 충족시키는 효율성을 사회규범으로 세우는 것이다. 반면 정을 선보다 우선하는 입장 의무론적 윤리론 카트의 정의로는 선의 추구는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정은 어떤 선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간주를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는 보면은 이 페이지 81페이지예요. 교재는 그래서 간단히 적어놨네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기본이 서야 하는데 윤리적 기본이 이래 돼 있죠. 이제 그 내용에 쭉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과거부터 축적된 불신, 현재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 막연한 불안이라고 산불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다. 불신, 불만, 불안. 그래서 불신이 과거 권위주의 해체의 유산이다. 불만, 현실에 대한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불안, 원인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다.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날 수가 있죠. 과거부터 불신의 현재에 대한 불만, 어, 산불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국 사회에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불신, 불만, 불안. 이런 것도 시험에 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두 문제, 항상 그 중간고사 합격을 두 문제 낼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제물 같은 거는 저는 힘들기 때문에 처음 다 직장 생활하고 살기 바쁘시기 때문에 가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레포트 써라 하면 머리 빠질 것 같아서 그거는 안 될 거예요. 네. 강의만 잘 좀 들어주십사. 부탁드려요. 2주 지나면 헌내려 결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성적을 뭐 잘 줄라 해도 자체 뭐 그걸 강의 들은 게 없어가지고 나가리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 윤리학에서의 이기주의. 이기주의 윤리 이론에는 심리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심리적 이기주의란 모든 사람은 본래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인간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비이상적이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게 된다. 그러므로 순수한 이타주의는 하나의 신화이다. 인간이 정말 철저하게 이기적일까? 물론 우리 모두가 자신의 행복이나 이익에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관심이 있다는 사실 또한 믿고 있습니다. 만일 심리적으로 이기주의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 일반적인 개념이냐, 직관과는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이게 주의자인 홈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비심은 인간이 자기 능력을 증명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하나의 즐거움이고 동정심은 타인이 재난에 대한 인식에서 생겨서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재난의 사상이나 어, 픽션이라고 말한다. 심리적 이기주의가 말하는 바를 한마디가 하면 사람이 하는 이타주의 행위란 단지 자신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하거나 신의 명예나 즐거움 등 자신의 어떤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의 행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더 테레사와 같은 성인이나 또 누구도 모르게 봉사나 기부를 원하는 그들의 행동을 무시한 말인가? 심리적 이기주의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간단히 반론을 제기해 보면, 첫째, 사람이 행하는 일이 꼭 자신이 가장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고 가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사실이 이기적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예를 들면 철수가 1만 원을 가지고 영화관에 가는 대신 기부를 어, 했다면 그는 단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따름이지 어, 비이기적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둘째, 철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관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응했다는 사실을 그는 비이기적인 된다. 이기적인가 아닌가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철수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동했다면 그것은 이기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행동했다면 그 행동은 이기적이지 않다. 셋째, 인간의 이타적 행위가 오로지 만족감이나 명예심으로만 행동한다면 철수는 기부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철수가 기부를 함으로써 만족감을 얻는다는 자체가 이미 그가 온전히 이기적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심리적 이기주의는 실패한 이론이라는 것에 대부분의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동의했습니다. 왜 사람은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모두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가? 부모의 사랑 순수 이타적이라고 할 수 없어도 분명히 그것이 이타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과 타인이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에는 어떤 논리적 모순도 없습니다. 하나만 가질 수 있다는 흑백 논리는 분명 지나치다. 윤리적 이기주의는 규범 윤리학의 두 흐름 중 목적론적 윤리학에 속한다. 심리적 이기주의가 사람은 정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반면, 윤리적 이기주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이기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설명이고, 윤리적 이기주의는 하나의 규범적 이론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행동하는가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좋은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도덕적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이기주의에 대한 오해 몇 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윤리적 이기주의는 사람들은 타인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도 정진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다. 둘째, 윤리적 이기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타인의 이익이 나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싫든 좋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 지금 당장 최고의 이득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에게 실제로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기심을 옹호하지만 어리석음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윤리적 이기주의는 그, 그리 인기 있는 이론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윤리학을 따로 다니는 스토커적인 이론이다. 윤리적 이기주의는 논리적이거나 심오한 이론이 아님에도 반박은 간단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윤리학적으로 핵심적인 논점 하나만 보기도 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를 다른 이들의 그것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 음. 우리는 사람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우리가 차별 대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사실적인 차이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대학 입학이 허용되고 어떤 사람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두 사람이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수능 시험이라는 것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만약 특정 지역 출신이기에 피부색이 다르게 입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는 순전히 자의적이다. 결국 윤리적 이기주의도 이와 똑같은 형태의 도덕 이론이다. 그것은 사람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즉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 나누어 첫째, 집단의 이익을, 둘째, 집단의 이익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둘째 집단이 아니고 첫째 집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나를 특별히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이유가 어떻든 그렇게 특별나다면 만약 어떤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 대접하고 나를 다르게 취급할 때 그에게 그런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할 수 없기에 윤리적 이기주의는 하나의 자의적인 학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똑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이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기주의론 PPT에 나왔었죠. 윤리론, 심리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 얘가 이거 내용은 심리학적 이기주의란 뭐 이렇다는 내용이에요. 네. 별로 뭐 재미들 없죠? 이기주의는 이렇다. 윤리적 이기주의는 규범 윤리학의 두 흐름을 어, 목적론 윤리학에 속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윤리학에서의 공리주의. 어, 자, 목적론적 윤리론 대표하는 것은 공리주의이다. 이거는 목전론적 윤리론은 대표하는 것은 공리주의다. 공리주의의 윤리학은 최고의 가치 이념을 쾌락 또는 행복이라는 선에서 두고 있다. 공리주의가 말하는 최대 행복 원리는 결국 효율을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 정제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정의를 배신하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온 윤리학설이다. 특히 공리주의가 경제에 준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다음은 또 목적으로서 옳은 의미, 목적론적 윤리론은 우리 행위 판단 기준으로 좋음을 말한다. 옳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좋음을 무엇에 두고 두어야 하는가를 논의해야 한다. 좋음에 대한 논리는 윤리학의 역사만큼 그 연원이 깊다. 목적으로서 좋음을 본격적으로 다룬 철학자는 알리스토텔레스이다. 그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다른 모든 목적을 추구하게 되는 이러한 목적적, 공적 목적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만약 공적 목적이 없다면 목적이 무한 소급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무한 소급을 부정하면 우리가 그 자체로서 욕구하면 다른 어떤 결과에 대한 욕구를 하지 않는 어떤 유일한 것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 공적 목적을 어, 목적을 최고 좋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최고선은 무엇인가? 그것을 행복, 어, 아리스톨텔레스 이래로 윤리, 윤리적 행위에 대한 궁극적 판단 기준이 좋음이라고 보는 목적론전, 윤리 이론과 쾌락주의가 오랫동안 서양 윤리학 사상을 지배했습니다. 오름이 궁극의 목적이 되는 이런 윤리 이론의 근대적 부활이 공리주의이다. 오름은 일반적으로 도덕과 연관된 좋음과 도덕과 무관한 좋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덕과 연관된 좋음은 도덕적 가치와 의무에 관한 은명이면 결국 옳고 그름에 관계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공리주의는 좋음을 도덕과 무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도덕과 무관한 가치에 대한 규범, 이론이 도덕과 연관을 맺은 이유는 우리가 행하거나 행하기를 제한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혹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봄 없이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런 것으로 결정할 수도 없으며 결정해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단했죠. 목적 이론적 윤리 이론은 우리가 행위 판단 기준으로
좋음을 말한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좋음이 궁극의 목적이 되는 이런 윤리 이론의 근대적 부활이 공리주의자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좋음, 좋은, 도덕적 판단이 개입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용이 사용되는 대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옳음, 좋음, 좋은, 옳음 이세 가지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공리, 공리주의 인간관 및 사회관. 모든 도덕 이론은 각 이론대로의 인간관과 사회관을 전제로 한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런 인간의 모인 사회를 무엇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다른 도덕 이론을 주장하게 된다.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경우와 인간의 감성이나 욕망을 강조하는 경우 다른 도덕 이론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리주의 이론. 도덕의 판단 기준으로 보다 는 선을 산출이나 보다 적은 악의 산출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윤리 이론 중 대표적인 것이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에 있어 옳은 행위란 행복을 정제시키기 위해 기여하는 정도의 비례해서 옳은 것이 되고 행복에 반대하는 것을 산출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의 비례해서 그릇된 것이 된다. 이것이 공리 또는 최대한 행복의 원리이다. 결국, 결국 얻어지는 행복이 크면 클수록 그 행위의 윤리적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공리주의 이론의 선구자는 휴미라는 이라고 할 수 있으나 최초의 본격적인 공리주의자는 벤담이다. 그가 사회복지의 정진을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도 유명한데 공리주의의 공리의 원리와 함께 최대 행복의 원리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쾌락은 한 가지 종류밖에 없으면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여 양적 쾌락주의라고 부른다. 양적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벤담에게는 당연한 기결로 쾌락의 양을 수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 등 일곱 가지 기준을 어, 가지고 쾌락 계산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뭐 이렇다는 거. 공리주의 이론의 선구자는 휴미라는 할 수 있으나 최초의 본격적인 공리주의자는 벤담이다. 그는 사회복지의 정진을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도 유명한데 공리의 원리와 함께 최대 행복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어, 밀은 벤담의 제자이면 그의 사상의 개성자이지만 서성의 양적 쾌락주의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사람이 낫고 만족한 바보 천치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리주의가 총량에만 관심을 쏟을 이유는 사회를 하나의 큰 객체로 보는 사회 간에 기인한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사회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전체의 일부일 뿐이다. 공리주의 공리주의 이론의 선구자는 휴미라는 라고 할 수 있으나 최초의 본격적인 공리주의자 벤담이다. 그는 사회복지 정진을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공리 원리와 함께 최대 행복의 원리 주장이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위. 음. 효용의 원칙은 인간의 행위의 옳음과 그름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적도. 이 척도를 적용할 때는 우리는 개별적 행위에 직접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행위의 규칙에만 제한적으로 적시시킬 수 시켜서 행위 규칙을 하여금 개별적 행위가 옳은가 그런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예. 어, 다섯 번째 공리주의 유용성.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가져 있어요. 예. 첫째는 공리주의. 시간이 벌 때 내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대충 흐름을 아실 거예요. 예. 그런다. 그다음에 참고자는 지주대에 대한 식사 초대. 지구 대표는 사람 고기가 아니면 아무 것이나 좋다. 소나 돼지는 고통 없이 도살. 지도자의 에이리언 소나 돼지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나. 지구 대표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그들보다 우리는 지능이 높다. 지도자 에리 에이리언 지구인에 비해 에이리언은 지능이 높다. 지구 대표 우리는 동물과 종이 다르다. 지도자의 에리리언 인간과 종이 다르다는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PPT 한번 읽어보세요. 예. 공리주의의 비판은 이런 것이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 공리주의 파렌토 교울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사회계약론은 이런 것이다. 첫째, 둘째 이런 것이 있다. 세 번째 그렇다. 그다음에 이어서 칸트의 윤리학은
이런 내용이다. 선의지에 기초한 의무, 증언명령, 아까도 뭐, 쭉 보셨죠? 예. 칸트 이론의 문제점, 지나치게 이성에 의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아이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어, 3주차 이걸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